자, 오늘은 운동을 하시려고 하는데 필라테스를 해야 될지, SMP를 해야 될지, 아니면 요가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필라테스의 장단점과 SMP의 장단점을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몸에 깃든 바른자세 운동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필라테스와 SMP 장단점 세 가지를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자, 세 가지 다 들어보시고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필라테스가 다 똑같은 필라테스가 아닙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필라테스가요, 모던 필라테스라는 게 있고요. 클래식 필라테스가 있고, 소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운동이에요. 자, 클래식 필라테스부터 말씀드리면, 클래식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를 창시한 분이 조세 필라테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동작들도 해보고 운동을 해보고 검증된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 동작들만 가르쳐 주시는 곳이 클래식 필라테스예요. 그럼 모던 필라테스는 뭐냐면 운동 동작들을 하시기 전에 체형 분석을 하고 그 체형 분석을 통해서 운동 동작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그 운동들을 가르쳐 드리는 게 모던 필라테스예요. 그래서 클래식 필라테스 동작도 들어가지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문이 좀 어렵지만 진행되면 될수록 훨씬 더 동작들이 수월해지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모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의 위치에 맞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지만 모던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은 하는데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역량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의 운동을 들으시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소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구를 사용하는 것들을 제한하고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SMP는 어떻게 되느냐? SMP는 결국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SMP는 배우는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어느 센터를 가도 동작들을 다 같은 동작들을 사용하고 배웁니다. 다만 전문 센터와 스튜디오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SMP 전문 센터 혹은 SMP 센터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 지금 여기 인터넷에 SMP 센터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전문 센터입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SMP 1급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문 센터를 오픈하고요. 2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튜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1급과 2급의 차이는 무엇이냐? 저는 실력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급을 가지고 계신 분과 2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차이점이 크게 없어요. 이거 제 기준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필라테스도 마찬가지고 SMP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을 발급받는 그 기준, 자격증을 발급받는 그 기간이 1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1년이 안 되는 기간 안에 해부학도 배워야 되고요. 기능학, 역학,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우는 기간을 1년도 안 되는 기간으로 단축합니다.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제 생각엔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해부학도 더 깊게 배우셔야 되고요. 운동 역학, 운동 기능학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더 배우셔야 회원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고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역량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1급과 2급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하는데 왜 1급을 따시냐? 이건 조금 그런데 SMP 2급을 따신 분들은 스튜디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 SMP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더럽고 그래서 1급을 딴 전문센터의 특징들은 뭐냐면요. SMP 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것도 SMP 동작들만 할 수 있고요. SMP가 총 8동작인데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필라테스에 비해서 8동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순하니까 매번 똑같은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가에서 좋은 동작,
필라테스에서 좋은 동작 혹은 바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좋은 동작들을 가지고 운동을 접목시킬 수가 있어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전문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S&P의 본연의 운동에 집중해서 운동할 수 있다. 그리고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그 회원님들의 몸에 맞춰서 이분들이 이 동작이 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시켜서 운동을 해드릴 수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동작들을 배우실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필라테스는 클래식, 그리고 모던, 소도구 이용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S&P는 1급을 가지고 계신 전문센터, 그리고 2급을 가지고 계신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S&P 동작들을 깊게 배우실 수 있다. 그리고 2급은 S&P 동작을 깊게 배우시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동작들, 그리고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더욱더 추가했기 때문에 스튜디오를 더욱더 선호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라테스와 S&P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기구를 사용하고 S&P는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캐딜락이나 리포머라고 하는 기구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S&P 같은 경우는 소도구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매트 위에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운동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들만 배워 놓으시면 이 도구들을 가지고 집에서도 충분히 홈트레이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기구가 크고 좀 무거운데 그 기구들이 집에 들여놓지 않는 이상은 집에서 필라테스를 할 수 있는 경우들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제 채널이 작기 때문에 그냥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체험 사례가 상대적으로 S&P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필라테스가 나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필라테스에 비해서 S&P가 이 운동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체험 사례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 하면 필라테스는 정말 많은 자격증을 발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작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수강료를 내시고 자격증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너무나 다양해서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따라가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S&P는 기관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S&P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지만 일단은 S&P의 수업 과정 중에 100일간 수련하는 게 있습니다. 100일 동안 수련하고 운동하는 건데요. 100일 동안 운동 일지를 계속 작성합니다. 100일 전에 내 몸과 100일 후에 내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인증하고 공유하는 그 란이 있어요. 그 란에 보면 그냥 내 느낌이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엑스레이로 막 촬영해서 예전엔 이랬는데 100일 후에는 엑스레이로 다시 촬영해 봤더니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남기고 공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S&P 강사분들은 전부 다 볼 수 있어요. 지금 1기부터 130기가 넘어갔으니까 100건 이상의 1000건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의 방대한 자료들, 내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라고 하는 자료들을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강사님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필라테스나 요가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S&P 강사로 전향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필라테스도 체형 교정이 되는 운동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라테스 강사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운동 가르치시는 분들은 체험 사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어떻게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더욱더 역량을 강화하셔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세 가지 필라테스와 S&P의 차이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정리를 하자면 필라테스도 S&P도 좋은 운동인 건 맞습니다. 체형 교정이 되고 체형 교정이 되면서 아팠던 곳들, 불편했던 곳들이 통증이 완화되고 좋아지는 운동이 맞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의 센터를 찾아가서 운동하시는 건 강추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S&P 센터를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S&P 센터 같은 경우도 저는 S&P 운동만 배우시는 것보단 스튜디오를 찾아가셔서 S&P 운동과 여러 가지 다른 운동들 혹은 다른 수기 교정이라든지 요소들이 복합되어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S&P 전문 센터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스튜디오 같은 건 어떻게 찾냐? 그걸 찾기 귀찮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괜찮은 스튜디오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